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완연한 10월이 되니까 날씨도 날씨지만 정말 좋은 게 먹거리가 정말 많아졌다는 거죠.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맛난 과일이며 제철 먹거리들 먹다 보니까 또 천고마비의 계절답게 뭔가 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허벅지도 좀 두꺼워지는 것 같고 저만 그런 게 아닐 텐데요. 아무래도 또 옷도 두꺼워지면서 방심하게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 한 연구를 보니까요. 실제로 이 남자, 여자 살찌는 부위가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남자들은 뱃살이 더 빨리 찌고 여자들은 허벅지 살이 더 빨리 찐다고 합니다. 그치. 이게 뭐 폐경기 같은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고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근데 사실 뱃살은 보기 싫잖아요. 우리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은 만큼 열심히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 나이가 되면 사람들이 왜 그 여자분들이 그런지 몰라. 막 두드리고 꼬집고 주무르고 막 이런 걸 막 열심히 많이 해. 붓기 빼려고. 희한해. 그게 이제 배를 막 이래 막 이 주무르기 왜 이래 꼬집고 이러면 이런데 뭐 자극을 줘갖고 이게 뭐 살이 좀 빠진다나 어쩐다나? 그럼요. 또 뭐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왜요? 빠져. 그런 우리 거 아니라. 엄마를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거 할 게 아니고 밥 먹고 나거든. 그거 지금 아까 과일 이야기하고 제철 음식이었는데 그런 거 좀 덜 먹고 자. 맞아요. 그런 거 뭐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누른다고 될 것 같으면 뭐 아무나 누르고 있게. 그러지 말고 그냥 강아리 바닷가 그지 있으면 손잡고 나가고 산에 가까우면 산에 가고 좀 걸어 눌리는 것보다 좀 지발. 여보 당신도 눌리지 마. 엄마가 과일은 살 안 찐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과일이 엄청 찌잖아요. 네, 역시 이렇게 운동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저도 걷기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걸을 때도 꿀팁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걷거든요. 이렇게 음악을 듣거나 껌을 씹으면 템포가 빨라지면서 리듬감이 생겨가지고 걷는 것도 빨라지고 그쵸. 심박수가 빨라져서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걷는 거 더 효과가 있기 위해서 껌이나 음악 우리 듣기로 해요. 음악은 뭐 어떤 음악을 선곡을 어떤 거? 한다미의 인생이란 추천합니다. 인생이란 아니면서 그럼요. 네. 제가 그거 들으면서 또 몇 번 달려봤잖아요. 여름에 운동을 시작한 김진입니다. 네. 5km를 달리다가 발목이 좀 아파서 3km로 줄였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1km로 줄였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뭐 하긴 하는 건데 이게 스트레칭이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하지. 이게 마음이 앞서가지고 가자마자 눈 뜨자마자 가서 달리니까 이게 여기저기 관절이 좀 아프던데 중요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스트레칭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마무리 스트레칭이 맞아요. 제일 중요한데 운동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시지 말고요. 네. 달달달달달 다는 거 많잖아요. 그 털털이. 그런 거 털털이. 하면서 릴렉스 하시고 돌아가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거꾸리도 이거 한번 꼭 해줘야 되거든요. 거꾸리 늘어나거든요. 네. 건강하면 2cm 키가 막 2, 3cm 커지가 있지. 진 씨는 내내 달렸다고 하는데 내내 뽀예요. 얼굴이 그렇게 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새벽이 밤에만 되나? 헬스장에서 햇빛이 안 들어오는 구석진 있잖아요. 지하구나. 네, 그런 데 좋아해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운동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볍게 끝나고 이 전후 스트레칭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도 가볍게 몸 푸시면서요. 저희 공개클리닉 웰 함께 하시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여성에게 있어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자궁. 어느 날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 여성을 괴롭히는 대표 부인과 질환인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내막용종, 자궁선근증까지 이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까? 공개클리닉 웰에서는 자궁에 찾아온 불청객, 부인과 질환에 해방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여성들을 괴롭히는 이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름들도 참 많죠. 오늘 자세히 얘기 나눠주실 주치의 선생님 모셔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남경일 과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분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경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진짜 그 자궁이 뭐 제2의 심장이다 그랬는데 사실 여자분들이 느끼기에 그만큼 진짜 소중한 기관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생기는 부인과 질환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 부인병, 부인과 질환은 정확히 어떤 질환들을 포함을 하는 건가요, 과장님? 네, 여기 모형을 보시면 이 가운데 부분이 자궁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안쪽 부분이 생리를 하는 자궁 내막이 되겠고 이 바깥쪽을
그 근육층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으로 연결된 것이 나팔관이고 그쵸? 네. 그 나팔관의 그 사이에 자궁과 나팔관 사이에 있는 것이 난소가 되겠습니다. 그 이러한 자궁, 난소, 나팔관, 질, 외부 생식기 여기에 생기는 것을 그 부인과 질환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자궁근종 그리고 자궁성근증,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용종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자궁 근종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자궁 근종 우리 남자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자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꼭 한 번씩 나오는 질환이더라고요. 자궁 근종이 근데 그만큼 흔하게 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만큼 심각한 건 아니겠죠? 어떤 질환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이 자궁 근육층에 세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종양으로 변한 것이 자궁 근종이 되겠습니다. 이 그 모형에서는 여기 동그란 이게 근종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근육층 안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된 것도. 그래서 그 근육층에 생기는 종양, 그래서 근종이라고 합니다. 근육. 근데 이게 이제 35세 이상 여성 중 한 20%에서 근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소구화된 식습관이나 저출산 그리고 그 고해상도 초음파 등 진단 기술이 점점 발달하니까 해마다 유병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모르고 지냈는데. 야, 그러면 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혹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왜 문제가 생기는 건 원인 뭐 이런 걸 알아야 지방부들 원인이 어떤 겁니까? 네, 그 가족 중에 그 근종 환자가 있으면은 발생 위험성이 높습니다. 가족력 유전. 네. 그리고 임신한 경험이 없거나 비만한 경우에도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게 없어서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자각 증상이 없다고 하니까 더 겁이 나는데 이게 혹시 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뭐 신호라든지 뭔가 조금이라도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 이제 대부분은 근종이 있더라도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위치, 크기, 자궁 근종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달리 나타나는데 뭐 이게 좁쌀만한 이렇게 작게 있으면 증상이 안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이게 점점 자라나가지고 이제 어떤 위치로 커지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리 나타나는데 그 생리하는 곳으로 튀어나오면 생리가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생리과다. 또 임신하는 곳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유산이나 난임을 초래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반대쪽 자궁 바깥쪽으로 배 안쪽으로 튀어나오면은 자라게 되면은 이제 자궁 주변의 장이나 방광 등을 압박해가지고 그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을 누르니까 화장실을 빨리 가야 되는 압박 증상, 빈뇨 등의 배뇨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그 소화기 이제 장이나 주변의 장을 눌러가지고 소화장애 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일상에서 그 여성으로서 뭔가 조금 틀어지면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는 수밖에 없네요. 예, 그 제가 뭐 누차 강조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비정상 자궁 출혈이라든지 비정상이니까 평소하고 다른 패턴의 생리 패턴이라든지 그다음 비정상적인 통증이 있거나 생리통, 생리양이 점점 변화 양상을 보이면은 뭔가 신호가 오는 거라고 판단하시고 가까운 산부인과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사실 이제 저희 그 어머니가 우연히 검진을 그냥 하게 됐는데 자궁근종이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제거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근데 말 그대로 그냥 잠깐 검진했을 뿐인데 나와서 깜짝 놀래긴 했었어요. 왜요? 물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크기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전조 증상 같은 게 없으니까. 없고 그냥 바로 생겼다고 하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게 무섭게 얘기해요. 네, 양성일 수도 있고 악성일 수도 있고 조금 해봐야 됩니다. 맞아, 몸이 건조하게 막 나는 막 겁나는데. 맞아요. AI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더 놀랬는데 물론 이제 수술도 잘 됐고 이제 양성이었지만 이게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좀 겁이 났었는데 약물 치료 같은 건 따로 없는 건가요? 네, 그 안타깝게도 그 근종을 없앨 수 있는 약물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없구나. 다만 이제 근종이 아주 크거나 그 생리 과다 때문에 빈혈이 심한데 환자분의 사정 때문에 이제 당장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수술을 조금 늦추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투여할 수 있는데 그 호르몬제를 투여하게 되면은 근종 크기가 일시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그 생리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한 6개월 미만밖에 투여를 못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에는 근종의 크기가 감소하지만 투여를 중단하게 되면 다시 근종이 커지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자궁근종 환자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적 제거가 되겠습니다. 네.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적인 제거다. 앞서서 자궁근종이 있으면요, 또 뭐 불임이나 유산의 위험성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좀 무서워요. 그럼 치료를 하게 되면 임신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궁 내막 쪽으로 근종이 이제 돌출해서 나오게 되면 이 착상하는 곳에 근종이 있게 되면은 착상이 안 되고 착상을 하더라도 그 아기집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신도 안 되고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초음파나 MRI 상에서 자궁 내막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근종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적 제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궁 근종이 있으면 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막 그냥 뭐라노? 아까 뭐 절단으로 싹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싹 빼내야 되나? 그러면 뭐 시술처럼 뭐 지지고라든지 뭐 이런 방법, 그 치료 참 방법이 궁금하네요. 네, 그 근종은 이제 사람 얼굴처럼 환자분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뭐 하나만 있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수십 개가 있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치가 생리하는 곳으로 나와 있는 분도 있고, 자궁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술법도 그 크기나 위치, 그리고 또 이 환자분이 임신을 해야 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치료법이 결정됩니다. 근종이 아주 많고 셀 수 없이 없을 정도로 많고 환자분이 이제 출산이 끝났다면은 근본적인 치료는 이제 자궁 제거가 되겠죠. 예. 그리고 환자분이 근데 이제 임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종이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근종만 이렇게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요즘은 이제 복강경이나 자궁경으로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자궁으로 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 혈관을 이제 차단하게 되면 근종으로 가는 혈관도 차단되기 때문에 근종이 이제 서서히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농도 고집속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근종을 태우게 되면 근종도 이제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근종에 의한 증상도 완화되고 개선되고 그다음에 근종 크기도 감소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근종이 있다고 해서 하나의 치료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환자분한테 최적의 맞춤 치료법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종의 크기나 양, 숫자 뭐 이런 것도 다양하듯이 수술 방법, 치료 방법도 그만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궁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덜컥 겁을 먹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치료법을 또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안심하시고 또 주치의와 상의를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치료 과정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환자분이 얼마 전에 자궁 근종 수술을 하셨는데 이 생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자궁 근종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다행히 이제 수술하고 나서 상태 어떤가 오늘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 확인해보자 해가지고 방문하게 됐어요. 증상은 제가 그냥 좀 어지럽고 이게 약간 좀 복부 쪽에 배 약간 좀 아픈 것도 있었는데 생리량이 좀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래 조금 많으니까 그러려 했는데 약간 조금 출혈량이 좀 늘길래 그냥 뭐 어련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생리가 나오면서 너무 복부가 아프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119 타고 네, 응급실로 방문하게 됐어요. 야, 생리가 얼마나 많고 아팠으면 119까지 불렀겠습니까? 야,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그래도 수술은 뭐 잘 됐겠죠?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처음 119 타봐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오셨을 때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근종이 2.5cm밖에 안 됐었는데 생리량도 많고 하혈도 심해가지고 빈혈 수치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 수술 뒤에 생리량은 좀 어떻게 줄었습니까? 수술 전이 만약에 10이었다면 지금은 한 어느 정도? 한 이 정도? 와, 많이 줄었네. 정말 진짜 그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이게 정상 생리인 줄 모르셨죠? 네.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수술한 곳을 이제 초음파로 봤는데 수술한 곳에 이제 깨끗하게 아무렇고 증상도 많이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혈액 검사 하셨는데 빈혈 수치도 이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초음파 검사했는데도 전혀 남아있는 근종은 없고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아까 자궁 내막 쪽으로 돌출된 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거되고 난 뒤에 자궁 내막 모습이 되겠고 그리고 이것은 제거된 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제 자궁 근종으로 진단이 되었고 빈혈 수치도 좋아졌고 초음파상 특이 소견은 없습니다.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치료는 이제 깨끗하게 끝났는데 앞으로 또 자궁이나 난소에 언제든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여성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경부암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도 사실은 그냥 어지러운 것도 그냥 여자들은 생리도 하고 하니까 좀 컨디션 안 좋으면 어지럽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빈혈까지 올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고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또 많이 먹거나 하면은 나이 먹고 또 운동 많이 앉아서 사무직들 다들 하니까 배가 나오면 그냥 조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뭐 어떤 그런 이상 증상 때문에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 못 했는데 예, 그게 근종이더라고요. 빨리 뭐 검진을 받거나 이렇게 했으면은 좀 좋았는데 그래도 저는 또 운이 좋아가지고 수술하고 큰 마무리 잘 돼서 다행인데 이제 생각도 못했어요. 생리약이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정말 외출이나 어디 다닐 때도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생리약이 이제 정상적이라고 말씀해주신 그 정도로 이제 줄고 하니까 편하고 이런 복부 이런 아픈 것도 좀 많이 줄고 해가지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수술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신가요? 네, 이분은 평소에 생리통, 생리 가다가 심해서 자궁성근증 진단을 받고 자궁 절제술을 받고 있는 분이고 계란만한 자궁 근종도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부에 그 구멍을 내어 복강경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절반들을 절반들을 묶어준 거예요. 야, 자궁을 적출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이 부분은 정상 근육층이고 정상 근육층 이게 약간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적출 횡글 보여주는데. 문제가 있던 부분을 말끔하게 제거했으니까 건강하실 수 산부인과에 있겠습니다. 방문하시는 자체가 힘들 텐데 큰 마음 먹고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증상을 최대한 많이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최선의 치료법을 처방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깔끔하게 그리고 최대한 안 아프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궁 근종 치료법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보고 하는데요. 아까 앞서서 성근증이란 질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이름도 제가 어려워가지고 성근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질환이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자궁 성근증은 이제 자궁 내막에 있어야 되는 내막 조직이 이제 자궁 근육층으로 파고 들어가서 근육층이 두꺼워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제 주된 증상으로는 생리통, 생리 가다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름이 자궁 근육층에 또 생기다 보니까 이름도 계속 헷갈려요. 성근증, 자궁 근종 비슷하고 뭐 다른 단어지만 같은 질환인가? 뭐 이런 아까 생각도 이게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육박 뭐 이런 것도 많습니다. 네, 근종이든 성근증이든 다 근육층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근데 이제 근육층에 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세포가 점점 커져서 종양으로 변하면은 그것이 근종이고 그다음에 내막 조직이 자궁은 생리라는 내막 조직이 가운데 있는데 그 내막 조직에 있는 내막 세포가 근육층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 근육층이 두꺼워지는 것은 성근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종은 자궁 근육의 종양, 그다음에 성근증은 자궁 근육층의 비대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 자궁 근종은 이제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질 때까지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성근증은 그보다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빈도가 초기부터 많고 그리고 근종은 세포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게 커지더라도 근종만 제거하면은 자궁 모양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성근증은 자궁 자체가 비대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수술로 어떻게 제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리고 그 성근증만 제거하더라도 자궁 모양이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힘든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오기도 하는 건가요?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치료의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아유. 사실 뭐 여성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자궁에 문제가 있든 안 있든 한 달에 한 번은 꼭 아프거든요. 한 달에 며칠씩 늘 아프잖아요. 생리통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생리통이 심해졌더라도 내가 이번 달에 좀 컨디션이 안 좋나? 맞아요. 뭐 어제 술 많이 먹었나?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정말 자궁에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사실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평소와 좀 다른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빨리빨리 가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요.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성근증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예전처럼 모양을 회복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성근증은 이제 근종도 이제 폐경될 때까지 계속 커집니다. 계속 커지는 질환인데 성근증도 이제 폐경될 때까지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래서 그 증상에 따라서 그 단계에 따라서 치료가 세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초반에 증상이 없고 그리고 경미하고 자궁 크기가 정상과 가까울 때는 이제 경과 관찰을 합니다. 초음파로 자궁 크기가 커지는지 아니면 증상이 심해지는지 경과 관찰을 하다가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자궁 크기가 점점 커지면 이제 그 호르몬이 방출되는 루프를 자궁 내막에 삽입하게 됩니다. 네. 이 기능성 루프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그 자궁 성근증과 관련이 되는 이 내막의 활성도를 떨어뜨려서 성근증이 더 이상 진행 안 되게끔 해주고 이거 보통 피임독으로 많이 쓰는 그 네, 피임 효과도 말씀하시는 있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그 증상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수명은 5년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임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이 방출되니까 막연하게 몸에 안 좋을 것이다 이제 그 거부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안정성이 확보된 안정된 치료법이고 그리고 원인 불명의 생리통, 생리가다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루프를 넣어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 성근증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그때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제 자궁을 이제 절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사실 여자분들은 자궁에 대해서 참 내 몸에 있는 장기니까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더 생소하고 더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또 궁금해도 속 시원하게 물어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 오늘 팩트체크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과 질환에 대한 오해를 이 시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팩트체크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잘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 있다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암이 될 수도 있다. 하나, 둘, 셋. 저 혼자 자궁암, 난소암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여성분 네. 있어요? 혹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돌연변이잖아요. 이 혹이 또 이제 생긴 상태에서 몸이 자기도 모르게 또 면역력이 떨어진다거나 몸이 안 좋을 때 이 나쁘게 합병증처럼 좀 번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궁 토크 해보셨어요? 자궁 토크? 저는 해봤거든요. 안 해봤죠? 네. 토크가 뭔데? 자궁에 대해서 토크를 하는 거죠. 누구랑 해요? 누구랑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그렇기 자궁이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자궁 토크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서 주변에 근종, 낭종 다 걸려본 사람들 그렇지. 많아요. 네. 다 난리가 났는데도 요새 뭐 경부암 주사를 미리미리 맞아서 그런지 아직 뭐 암이었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주사가 있구나. 그럼요. 그래서 X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정답이 O 같으면 네. 그런 대화한 게 막 이상하게 돼 보이는데요. 자궁이 있다고 이제 방심해서는 안 그렇지. 되거든요. 긴급 소집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경각심을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유치할 필요가 있겠죠. 다시 토크를 해야 되나? 다시 긴급 토크 들어가야 돼. 제발 O가 됐으면 다시 토크를 합니다. 자궁이 있어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걱정되네. 자, 과연? 네. 정답은 제발. 뭡니까? 자궁은 없지만 전문의신 우리 선생님. 정답은요?
잠깐만 진짜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야, 그럼 이 자궁 토크를 어떻게 해? 오늘 마치고 모이자 얘들아. 얘기 좀 해야겠어요. 이래서 근데 이게 정답이 오면 무섭거든요. 이래서 우리끼리 네. 얘기하는 그래. 게 제일 진짜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큰일 나니까요.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 있다면 암이 될 수 있다가 지금 O가 나왔습니다. 아, 이 맞고 이거 좀 틀리고 중요한 게 무서운데요, 아니라 과장님? 무섭다는 어머. 거지. 이건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궁이나 난소의 혹이 암으로 변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초음파나 영상 그 진단 장비로 봤을 때 그 단순 이제 난종이나 근종으로 보였는데 네. 그게 암이었던 거죠. 조직 검사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암인지 아닌지는 그 지금 기술로는 100% 이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심하게 이제 진행된 경우에는 구별을 할 수 있겠지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궁이나 난소에 그 혹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네. 반드시 정기적인 조직 검사를 추적 검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수술을 안 하더라도 네. 그 추적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고 그렇지만 지나친 우려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빈도가 우리가 양성인 줄 알았는데 악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1%도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못 들었지. 요거는 또 안심이 되네요. 근데 우리가 토크를 할 게 아니고 이제 친구들이랑 병원에서 만나야겠다. 그러니까 그죠? 가야겠어요. 네, 카페에서 만날 게 아니고 병원에서 만나야겠어요.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 지금 들어가 볼게요. 함께 보시죠. 자, 자궁 적출을 하고 나면 여성 호르몬 약을 먹어야 한다. 그만큼 이제 장기가 사라졌으니까.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고인범 쌤이랑 저는 뭐 사실 이게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생소하기도 하고. 저는 네. 복질복입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오늘 또 걸렸어요? 어머 아니, 근데 세상에. 왜냐하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네. 아무래도 말씀하세요. 자궁을 적출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좀 덜 나오기 때문에 좀 보충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궁이 없어진다면 생리도 하지 않게 될 거고 출산도 할 수 없게 될 거고. 네. 사람에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호르몬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김진 씨하고 똑같습니다. 안 나오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이니까 보충해줘야 된다. 끝. 제 35년 인생을 쫙 뒤돌아봤어요. 네. 근데 한 번도 자궁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는 얘기를 전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궁을 적출했다고 해서 호르몬이 뭐 나오던 게 안 나온다 이런 문제는 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서 또 바쁘네. X가 여기가 이제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미 씨는 앞으로 이제 과외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못하신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큰데.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 들었습니다. 네. 과장님, 선생님. 정답은요? 그렇죠. 얘들아 이번에 안 모여도 된다. 우리 아까 모형에서 사실 봤잖아요. 자궁 양옆에. 그죠? 그래. 네, 그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자궁만 제거를 하면 여성 호르몬 복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자궁을 제거하면은 생리를 안 하니까 생리를 안 하면은 이제 난소 기능이 폐경이니까 네. 폐경이면은 여성 호르몬을 먹어야 된다. 이 논리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질문은 그 자궁 절제 수술을 앞둔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고 우려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사실 그만큼 좀 겁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뭐 기능이 떨어지거나 호르몬이 좀 양이 줄어들거나 그런 문제도 없을까요? 이제 자궁이라는 것은 그 여성의 장기 중에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장기거든요. 이제 임신과 출산이 끝났다면 그 자궁을 제거하더라도 그 여성분들이 느끼는 신체 변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자궁하고 난소하고 별개로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도 되네요. 마지막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팩트 체크입니다. 자궁 근종이 있는 경우에는 성류가 좋지 않다. 그 좋다 이러지 안 그러면 안 좋다. 우리 그 노래가 옛날에 있잖아요.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이게 또 여성 호르몬에 좋아가지고 뭐 영양제로도 나오고. 하나, 둘, 좋지 셋. 않다. 좋지 않다. 어렵다. 이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어. 좋지 않다. 문제가 좋지 않다. 문제가 영 좋지 않네. 이해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오케이, 상관없다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런 게 상관이 있었으면 나 흰머리로 안 가 있지. 검은 콩 벌써 길에서 검은 콩 있는 거 내 대한민국 검은 콩 내 다 못 붙여갖고 지금. 그것도 그렇네요. 아니 흰머리 이거 별로라. 나 염색하기 힘들어서 이거 찌려놓고 하는데 나는 45살부터 할배였다니까. 그냥 대한민국 검은 콩 다 못 붙여 아프지. 이건 나 요거로 가지고 나는 X 할게. 허나 네. 허나 그 석류라는 게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이 왜 이렇게 웃으세요? 중전마마 같아. 네. 여성 호르몬이 많은 음식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 꼬박꼬박 잘 들었거든요. 우리 자궁근종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여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돼서래요. 그러면은 굳이 이 여성 호르몬 많은 석류를 먹는다면 안 좋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려보도록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는 우리 작가님이 약간 귀찮아서 대충. 그렇다면 안 좋다. 안 생각 없이 갖다 붙였다. 그래서 보다. 맞다. 왜냐면 여자분들한테 석류 좋다는 거 워낙 유명하니까. 유명하죠. 아이 그런 음식들 치고 안 좋으면서 그러면 흰머리에 콩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해. 다 좋다 그지 검은 콩이. 그것도 그런데. 한번 또 선생님 그러면 저기다 우리 더 싸우기 전에 하지 말고. 그래요. 한번 봅시다. 진짜로 석류를 좀 계속 복용을 해도 되는지. 하나, 둘, 셋. 헤이. 뭐야? 진짜 반반. 예. 그럼 실제로 석류의 효능에 대해서 조금 불신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좋은 점도 아니고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이제 그 석류나 이제 콩 등에 여성 호르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진액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엑기스라고 하는 진액을 내 가지고 뭐 장기간 계속해서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근종에 미치는 영향은 그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한 팩에 0.5g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 이런 거네. 근데 이제 뭐 그 석류를 이제 깎아 가지고 뭐 조금씩 이제 섭취하는 거는 뭐 근종에 거의 뭐 영향은 없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근종이 있는 것을 알면서 굳이 먹을 필요는 없다. 석류를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안 좋긴 안 좋네요. 그러면. 이렇게 팩트 체크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해오면서 이제 내막증 이제 하나 남은 것 같은데 이름만 들으면 이제 안에 내막의 증 뭐 이런 자궁 내에 생기는 병일 것 같은데 이 병이 이제 내막 안에 생기는 병인가 싶은데 맞죠? 그 내 말이 그냥 글자로 말하면. 네, 뭐 그 많이 혼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막증은 그 내막에 생기는 병이 아니고 자궁 내막에 있어야 되는 내막 조직이 자궁 내막이 아닌 난소나 나팔관 그리고 자궁 근육층에서 증식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럼 다른 부분이 내막처럼 된다는 건가요? 내막 조직이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그쪽에서 증식을 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 처음 듣는. 주로 난소, 나팔관, 자궁 근육층에서 잘 생기고 거기서 이제 혼동하기 쉬운 질환으로 자궁 내막 용종, 이제 우리가 폴립이라고도 주로 부르죠. 그리고 자궁 내막 증식증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자궁 내막에 생기는 병이고 자궁 내막증은 자궁 내막의 이상이 아니라 자궁 내막 조직이 다른 곳에서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은 내막에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앞서 내막 증식증이라고 말씀 주신 거는 어떤 거예요? 내막 증식증. 증식증? 내막증이 있고 내막 증식증이 또 있어요. 뭐예요? 너무 헷갈려요. 네, 그 내막 증식증은 그 내막에 있는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해서 내막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자궁 내막은 생리를 하는 곳이니까 여기가 두꺼워지면은 이제 생리 과다 그리고 생리가 아닌데 출혈 그리고 정상보다 더 긴 생리 등의 비정상 자궁 출혈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내막 증식증을 그대로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많게는 한 30% 정도에서 자궁 내막암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암으로? 내막 암으로. 무섭다. 이 내막증, 내막 증식증. 아니 이 친구들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냐고요. 아니, 이제 그 질문할 순서가 됐어, 그죠? 됐어요. 도대체 왜 생기고 좀 특별히 잘 생기는 고위험군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유전이라든지 체질이라든지. 네, 그 앞에서 그 모형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궁 내막 조직이 그 나팔관을 통해서 배 안으로 통해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를 하면 생리혈이 이제 나팔관을 통해서 복강내로 이제
그 생리혈이 역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제 면역을 가진 여성이라면 그게 저절로 흡수되어 없어지지만 이제 면역적인 결함을 가진 여성의 경우에는 그게 자연 흡수되지 않고 증식해서 내막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족 중에 내막증 환자가 있거나 그리고 임신과 출산의 연령이 늦어질수록 내막증의 위험은 증가합니다. 네. 그리고 내막 증식증의 경우에는 당뇨,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 그리고 비만일 경우에 그 발생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것도 막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네. 보면 이게 증상이 좀 다른가요? 이것도 뭐 생리통이 있는데 훨씬 심해진다거나 뭐 출혈량으로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내막 증식증의 경우에는 이게 생리를 하는 내막의 병이기 때문에 이제 비정상 자궁 출혈로 증상이 나타나고 내막증의 경우에는 난소나 나팔관 쪽에 이제 혹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켜서 복통이나 생리통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생리 주기가 좀 들쑥날쑥한 사람이면요, 이게 비정상 자궁 출혈인지 아니면 생리가 좀 늦게 시작했구나, 뭐 이거 구분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 양은 구분하기 쉬워도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생리가 불규칙하더라도 네. 이제 정상보다 많은 생리량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그 2시간이 안 됐는데 생리 패드를 갈아야 되는 경우, 그리고 뭐 각 주기마다 일주일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비정상 자궁 출혈로 보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겠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생리 주기도 막 뒤죽박죽이면은 호르몬이라든지 그쪽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소보다 좀 이상이 있다고 그렇지, 내 느끼면은 예, 병원에 가는 게 일단 좋겠네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얼마를 시작해서 하는 딱 패턴만 어긋나게 되면 무조건 가는 게 제일 좋네. 아하. 근데 아까 자궁 근종을 없애는 약물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까 질문했던 내막증 이건 어떻습니까? 치료약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내막증이 진단되면 이제 수술적 제거를 주로 했습니다만 이제 여러 연구 결과, 많은 연구 결과와 이제 약물 개발로 요즘은 이제 그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준이 있는데 악성이 의심되지 않고 그리고 난임의 원인이 아니면서 크기가 4cm 미만일 경우에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자궁 내막증의 진행을 억제하는 호르몬제를 1년에서 2년 정도 투여하는데 중도의 그 약물 투여를 중단할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정도 투여한 다음에는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 이 내막증이 다시 진행하는지를 감시하다가 낭종의 크기가 커지거나 생리통 등의 증상이 심해지면 다시 약물을 재투여하게 됩니다. 네. 아,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박민서 씨 네. 빨리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이래 해야 되겠는데. 추석 지난 지 얼마 됐다고. 복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콩클 시합. 근데 사실 이거를 잔소리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네. 저도 사실 속으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이 계획 있으면 차라리 이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좀 빨리 가족 계획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뭐 난소나 자궁에 질병을 생기기 전에 질병이 생기기 전에 임신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여성의 수태력이라는 게 이제 한 37세쯤 되면은 네. 그 확연히 떨어지거든요. 수태력. 네. 그래서 임신 능력이 37세가 되면 이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출산 계획을 잡고 임신 계획을 잡으시는 게 만 나이 기준이죠, 만 나이.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에게는 미술 씨는 출산 큰일이네. 계획을 잡고 이럴 때가 아니 지금 이거는 빨리 결혼을 해야 다미 돼. 씨의 그 이제 남편을 찾아야죠. 네. 남들 카카오톡 아이, 뭐. 플러스 채널 공개 클리닉 멜로 네. 신상 정보 자 밑에 자막 보내주시면 나가죠.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엄선해서 전달을 한번 하도록 맞고 봐야 하겠습니다. 되나? 네. 근데 참 이 자궁에 생기는 질환이요. 우리가 이렇게 자궁이랑 평생 살았으면서도 참 몰랐던 질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지금 조금 전까지 얘기를 나눠봤던 이 자궁 내막증을 앓고 계신 분을 저희가 만나봤거든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자, 다시 병원으로 왔는데요. 아침부터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여기 초보 보면 MCA 도플러 있고. 네, 일주일에 한번 컨퍼런스 시간을 갖거든요. 네. 진료 시간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진행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좀 더 일찍 나가서 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매주 한 번씩 산부인과 소속 모든 의사들이 모여 환자분 케이스와 최신 의학 지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습득한 지식을 통해 보다 나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료가 시작된 모양인데 이분은 어디가 불편해서 오신 분인가요? 네, 자궁 내막증 MRI 검사한 환자분입니다.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은 그 초음파상에 그 자궁 내막증이 의심되어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들이 이게 정말로 자궁 내막증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었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오른쪽 난소고요. 여기 가운데 보이는 게 자궁입니다. 여기 환자분의 오른쪽 난소, 낭종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 정상 자궁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난소, 혹이 보입니다. 그 판독 결과는 자궁 내막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생리통이 엄청 심한데 그게 자궁 내막증 때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자궁 내막증이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생리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심하면은 생리가 아닌데도 그 골반통이, 복통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 자궁 내막증이라는 건 뭐냐면 정상적으로는 자궁 내막이라는 것은 이 자궁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이 내막 조직이 난소나 나팔관 그리고 복강 내 복벽 이런 곳에 가서 증식을 해서 증상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크기도 크지 않고 그리고 지금 나이가 아주 젊기 때문에 난소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단 경과를 지켜보다가 만약에 혹이 커지거나 이게 나중에 증상을 일으키거나 하게 되면 그때는 약물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약물 치료하면 얼마나 하게 되나요? 보통은 이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하게 되고 약물 치료를 뭐 계속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휴약기를 갖습니다. 몸 상태가 좀 돌아오고 나서 그 초음파나 MRI로 혹의 크기 변화를 보고 혹 크기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경과 관찰. 또 혹이 만약에 커질 것 같으면은 또 약물 치료를 재개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진료를 보고 나니까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막증이라는 거를 몰랐었어서 몰랐을 때 더 약간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자궁 내막증이라는 게 이제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앞으로 치료 잘 받고 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좀 걱정이 덜어졌습니다. 단순히 생리통이라고 생각해서 병원 올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검사받고 나니까 확실히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산부인과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자궁근종, 자궁성근증,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용종이 있습니다. 조기에 진단을 받게 되면은 불필요한 수술을 피할 수 있고 약물적 치료를 통해서 증상 개선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리가다, 부정출혈, 심한 복통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자궁 내막증 진료와 보시는 것까지 봤는데 앞서 살펴본 우리 자궁 근종이나 내막증 그리고 내막 증식증까지 이렇게 부인병 치료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치료 후에도 혹시나 뭐 재발이라든지 뭐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자궁은 남기고 근종만 제거할 경우에는 이제 남아있는 자궁에서 근종이 생기는 경우를 한 10에서 40% 정도로 봅니다. 좀 높은 비율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종이 한 개만 있을 경우에는 그 재발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극단적인 예로 다발성 근종을 경우를 보면 이게 좁쌀만한 근종부터 멜론만한 근종까지 한 근종 자궁 안에 여러 개가 막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게 이제 좁쌀만한 근종은 가장 최근에 생긴 거고 멜론만한 근종은 아주 예전에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게 막 수십 개가 들어있단 말이죠. 수술을 해보면. 그러면 결국 그런 환자분들은 이 근종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경우에 근종만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근종만 제거하더라도 수술한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근종이 또 새로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새로 생긴 근종이 또 다시 자라나가지고 나중에 또 증상을 일으켜서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출산이 끝나고 이제 아주 셀 수 없이 정도로 근종이 많을 경우에는 자궁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수술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궁을 제거하면 사실 뭐 재발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임신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전제 조건이 출산을 끝낸 분. 근데 출산을 아직 미혼인데 다발성 근종 때문에 병원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이 근종만 제거하고 빨리 임신을 하도록 저희가 다음 안내를 해드립니다. 재발할 때까지라도 기다려야 되네. 그러니까 빨리 다음에 재발해서 크기가 커지기 전에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해야 되는 거죠. 미혼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맞습니다. 똑같이 기다려야 되네. 아까 또 하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까 자궁 내막증이 대표적인 증상이 생리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생리통이 심하면 무조건 자궁 근조증이라고 봐야 됩니까? 내막증. 내막증이라고? 생리통은 주로 자궁 내막증과 자궁 성근증의 주된 증상입니다. 그럼 심하면은 그렇다고 봐야 돼요? 예, 100% 그렇다 이건 아닌데 예, 생리통이나 생리과다 그러니까 비정상 자궁 출혈이 있으면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간단한 초음파 검사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가피하게 자궁 적출을 해야 될 경우에 저는 사실 당연히 개복 수술을 하는 줄 알았는데 첫 영상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법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전신 마취해서 개복 수술하던 질환들을 요즘에는 수면 마취해서 내시경으로 수술하고 그리고 수술적 치료를 우선시하던 질환들이 약물적 치료로 치료 트렌드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소 침습 치료 기술의 발달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제 그러면은 요새는 이제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궁 적출술을 하고 났더라도 뭐 우울감이나 이런 거에 생기는 경우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눈에 보이는 흉도 많이 작아질 거고 이후에 관리를 할 때도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잘해야 될까요? 네, 자궁을 제거하면 생리를 안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를 안 하니까 이제 여성 호르몬을 복용해야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궁만 제거하고 난소를 남길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기 때문에 복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꼬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전히 잘 아물 때까지 한 6에서 8주 정도는 5kg 이상의 무거운 것을 들지 말고 쪼그려 앉거나 잠자리를 안 하시면 수술 후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절제술 후에 이제 수술 전 증상이 없어지고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많은 환자분들이 진작할 걸 하면 후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긴 이게 생리통도 심하면 일주일 내내 아프고 또 공감하시겠지만 생리하기 전에도 또 아파. 괴로워요. 그리고 호르몬 때문에 막 기분도 막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근데 이런 것도 훨씬 나아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짜 이제 제거를 해도 되는 이제 상황인 분들은 우울감이 아니라 반대로 조금 더 이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리통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와 진짜 삶의 질이 그냥 완전 수직 상승인데요. 네, 삶의 질이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으로 봐서는 또 그렇지만은 안 해. 왜요? 이 여성이 생리를 하면서 이렇게 한 50을 이렇게까지 넘어오다가 이제는 그게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할머니 뭐 어떤 나이가 많은 이런 또 변화를 주는 시기가 되니까 또 그것도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갱년기 때 또 잘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남경일 과장님께서 여성분들에게 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한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자궁경부암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비정상 자궁 출혈이나 심한 복통 그리고 생리량이 점점 많아지거나 생리통이 점점 심해질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산부인과에 방문하셔서 몸에 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최고의 정답이네. 안 그래도 문자 오더라고요 요새 받으라고 검사 받으라고. 그래요? 네.
그 2년에 한 번인가요? 그렇죠? 그게 네. 그 국가 이제 우리나라 보험공단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만 이제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검사의 그 주기는 2년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정확한 주기는 1년에 한 번씩 받으셔야 됩니다. 매년 하되 한 번에 경련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구나. 지원을 2년에 한 번씩 해주는 네. 국가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제 돈 주고 검사를 해서 올해는 넘어가도 되겠지 했는데 아니네요. 올해는 그럼 국가 돈으로 받아야 네네. 올해는 작년에는 내 돈 내산을 했고 그치. 올해는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검사를 꼼꼼하게 받아야겠네요. 네. 좋은 것도 하나 새로 배워갑니다. 이렇게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은요 부인과 질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 쭉 함께하신 분들이라면 잘 맞히실 수 있는 퀴즈 이제 나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문제 맞춰주세요. 문제 주시죠. 네. 여성의 자궁, 그리고 난소, 질, 외부 생식기 등에 생기는 질환을 바로 부인과 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음 중 부인과 질환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보기가 좀 깁니다. 네, 화이팅! 자, 1번 자궁 성근증, 2번 전립선 비대증, 3번 자궁 내막 용종, 4번 자궁 내막증 되겠습니다. 네. 오, 잘했네. 보기가 4개인데 하나가 딱 그죠? 네. 다르죠. 제가 없는 게 있네요. 어째 이거를 갖다가 보기를 내 이거를 왜? 희한하네. 이거를 보기를 내냐? 정답 뭐 이제 다들 아시겠죠?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에서 공개 클리닉 웰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채팅방에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부인과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받아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올해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미루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건강검진 받으시고 건강도 미리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은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소식들 채워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